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관천사입니다. 오늘은 흉막삼출, 폐색전, 무기폐, 폐부종, 늑막염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흉막삼출은 18년도, 19년도 그 임상 증상하고 치료면 간호 이게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폐색전증은 15년도, 17년도, 22년도 출제가 됐는데 뭐 원인이라던가 아니면 뭐 와파린 이런 것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첫 번째, 우측 흉막삼출을 진단받고 체중 감소, 호흡곤란, 마른 기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적절한 간호 중재는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그 흉막삼출에 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 양쪽 폐에 이렇게 폐를 싸고 있는 공간이 있죠. 그거를 뭐라고 해요? 흉막항이라고 하죠. 그래서 플루랄 캐비티라고 하는데 이 폐를 싸고 있는 이거 장측 흉막하고 흉벽을 싸고 있는 벽측 흉막 요 막 사이에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 20mm 정도의 어떤 윤활자가 있어가지고 폐가 잘 팽창되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뭐 물이 차거나 공기가 차거나 뭐 피가 차거나 이러면 이제 폐가 이렇게 쪼그라들겠죠. 쪼그라들어가지고 폐가 재팽창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 오겠죠. 그래서 치료는 뭐 원인을 제거하고 여기 있는 걸 빼내는 거 이런 게 치료가 되겠죠. 자, 한번 풀어볼까요? 그래서 첫 번째 입술 오므리기 호흡을 격려한다. 입술 오므리기 호흡, 퍼스트 립 브리싱은 여러분 COPD, 흉식 호흡을 격려해야 되겠고 여기에 뭐가 찼는데 수분을 섭취를 권장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가래랑은 큰 관련이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천자하고 나서 기억하세요. 이 부분 천자하고 나서 소라센테시스 흉곽 천자하고 나서 뭐죠? 흉막 천자. 흉막 천자 하고 나서 천자한 부위는 위로 가게 포지션을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요거 4번.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어요? 흉막 육착술이라는 게 말이 안 되네. 흉막 착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뭐예요? 여기를 이렇게 늘어붙게 한다라는 거죠. 왜 늘어붙게 할까? 여기가 자꾸 차, 공기가 빼내면 차고, 빼내면 차고, 막 이래요. 아니면 뭐 물이 빼내면 차고, 빼내면 차고, 그래요. 그럼 아예 여기를 유착시켜버리는 치료가 흉막 유착술이거든요. 5번은 이제 그걸 설명한 건데, 그러려면 여기다가 이제 약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염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늘어붙게 해가지고 더 이상 차지 않도록 하는 거가 뭐냐면 흉막 유착술 아니면 늑막 유착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이쪽으로 다 확산이 되면 더 치료 효과가 높겠죠? 그러니까 체위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꼼짝 않고 있으면 이게 확산되는 속도가 많이 느려지겠죠? 잘 안 되거나. 그래서 자, 5번은 답이 아닐 것이다. 절대 안정이 아니고 체위 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늑막염 얘기입니다. 자, 늑막에 염증 생긴 겁니다. 자, 급성 늑막염 시 동반되는 통증의 원인으로 적절한 것은 자, 요거는 그냥 5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염증 있는 늑막이 서로 마찰되니까 여기 있는 늑막이 서로 마찰돼서 페인이 생긴다. 그리고 페인의 양상은 뭐냐? 날카롭고 칼로 베는 듯한 이런 통증의 양상이 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자, 늑막염 있을 때 페인은 뭐 때문에 늑막이 서로 마찰돼서 아픈 거는 그럼 뭐 우리하게 아프냐 뭐 콕콕콕 찌르듯이 아프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되게 날카롭고 칼로 베는 듯한 그런 통증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늑막염 좌측 이쪽이네요. 그죠? 좌측 흉부에 건성 늑막염을 앓고 있는 환자가 호흡 시 심한 통증을 호소할 때 간호중재로 적절한 것은 페인 컨트롤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거든요. 자, 보통 늑막염 있을 때 기침이나 심호흡하면 기침이 더 심해지는 양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마약성 진통제를 쓰게 되겠죠. 아스피린이나 아니면 뭐 항염증제인 인도메타신 이런 것들을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쪽을 좀 이렇게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눌러주면서 지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쪽을 베개로 지지하던가 아니면 그쪽을 아래로 하던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페인이 좀 릴리브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래서 한번 보기를 풀어볼까요? 1번 데메르를 투여한다. 마약성 진통제는 호흡을 억제할 수가 있겠죠. 아니고 비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다. 그 다음에 기침은 페인을 더 심하게 한다.
그 다음에 오른쪽이 아래로 가게, 노노, 왼쪽이 아래로 가게. 그 다음에 앙화이, 호흡에서는 자위. 그 다음에 호흡시마다 왼쪽 흉곽을 베개로 지지하도록 한다. 이제 이게 답이 되겠죠. 저 5번이 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늑막염의 통증 하면은 세트로 외워주셔야 될 게, 자, 통증은 왜? 늑막이 마찰돼서. 그 다음에 양상은 뭐? 날카롭고 칼로 베는 듯한. 그러면 진통제는 뭐? 비마약성은 진통제. 이렇게. 그리고 또 포지션은 뭐? 그쪽을 아래로. 그 다음에 숨 쉴 때 베개로 지지하고 숨쉬게 하고. 요게 이제 페인을 릴리브 완화되는 그런 방법이다. 그리고 기침이나 심호흡은 늑막염 있을 때 페인을 더 심하게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우측폐에 흉막 삼출이 있는 환자의 신체 사정 결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폐 중에 오른쪽에 삼출액이 쌓여 있어요. 그럼 그쪽이 좀 튀어나오지 않을까요? 예, 그러고 뭐예요? 그쪽에 움직임이 또 없겠죠. 지금 막 폐가 재팽창을 해야 되는데 그게 플레이 이프전이 그냥 압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겠죠. 그죠? 움직임이 없을 거고 숨 쉴 때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런 양상을 좀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신체 사정에 관한 것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증상은 뭐가 있어요? 자, 호흡곤란, 창백함, 피로, 체중 감소, 허약, 고열, 흉막통증, 마른 기침. 그러니까 사정할 때 증상까지 곁들여서 외워주시면 돼요. 뭐가 있다고요? 그쪽에 플루라 이퓨전이 쌓이면 숨쉬기 힘들겠죠? 예, 호흡곤란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창백함, 그 다음에 되게 피로, 그 다음에 체중 감소요. 체중 감소, 그리고 흉막 통증 있을 거고, 마른 기침. 자, 이런 증상들이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시진시 우측 가슴에 함몰 팽창이죠. 청진시 우측 가슴에서 수포음이 들린다. 우측 가슴에서 수포음이 들린다. 만약에 350mm 이상 쌓이면요, 예, 공명음이 들릴 수가 있겠습니다.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 이거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죠? 늑막염에서 나타나는 통증의 양상이죠. 그 다음에 청진하면 우측 가슴에서 과도한 호흡음? 아니요. 안 들리거나 감소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호흡할 때, 예,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요거 시진시 우측 가슴이, 거기 폐가 이제 지금 재팽창되지 못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폐색전 얘기거든요. 폐색전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병태 생리적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폐색전은 뭐예요? 또 이거를 설명하려면 잠깐 또 개요를 잡고 가야 되겠죠. 자, 하트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전신에서 이렇게 순환한 혈액은 우심방으로 들어와서 오심실로 가서 그냥 편의로 여기다 폐를 그릴게요. 폐로 가서 가스 교환하고 좌심방 자심실로 들어와서 어디로 가죠? 예, 전신으로 갑니다. 그죠? 전신. 그래서 전신을 돌아서 이제 다시 이렇게 가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폐색전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폐혈관에 뭔 덩어리가 막혀가지고 흐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덩어리는 꼭 피만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피도 될 수 있고 공기도 될 수 있고 지방 덩어리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종양세포도 될 수 있어요. 어쨌든 폐혈관을 막았어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폐혈관이 막혀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연결된 모든 부위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라이트에서 폐로 가잖아. 그죠? 라이트에서 폐로 가기 때문에 오른쪽에 심장에 문제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여기서 이쪽으로 못 가기 때문에 심박출량은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색전이 막혔기 때문에 여기 압은 굉장히 올라갈 거고 이렇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잡고 문제를 풀면 좀 원활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아까도 말했다시피 공기도 될 수 있고 뭐 지방 덩어리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뇌혈관을 막았으면 뇌경색이 되는 거고 폐를 막으면 폐색전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볼까요? 그러면 자 1번 심박출량이 증가한다. 노노 감소한다. 폐동맥압이 감소한다. 노노 증가한다. 그 다음에 우심실 부전을 초래한다. 이게 correct 맞는 답이겠죠. 그 다음에 폐혈관 저항이 감소한다. 노노 증가. 그 다음에 환기에 비해서 관류가 증가한다. 감소하게 되겠죠. 이거 환기에서 관류는 VQ 레이쇼에서 이미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폐포를 싸고 있는 혈관, 그래서 폐포의 어떤 공기의 드나듦, 이것은 환기라고 볼 수 있겠죠. 벤틸레이션. 그리고 여기에 혈액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은 관류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둘의 어떤 하는 일이 아주 잘 되고 있어야 우리가 호흡이 잘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뭐 피가 잘 가지 않는데 뭐 혈관에 여기 피가 잘 가겠습니까?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관류가 증가한다가 아니고 감소한다가 맞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쿠마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쿠마딘을 복용하고 있는 폐색전증 대상자의 출혈 예방을 위한 간호중재. 그러니까 폐색전증 하면 쿠마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쿠마딘에 관한 것도 좀 개념 좀 잡고 가볼게요. 자, 우리가 혈관에 손상을 입어서 피가 나잖아요. 그죠? 그걸 출혈이라고 하죠. 브리딩. 그런데 우리 몸은 또 어때요? 출혈이 나면 가만히 있나요? 그거 빨리 이제 막아주는 응고작용, 코아굴레이션, 이게 나타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혈관 손상이 되면 혈소판이 늘어붙게 되죠. 근데 혈소판 하나 가지고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망을 씌워요. 그게 섬유소망. 그죠? 또 막만 씌우면 언제든지 또 그게 망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단단하게 또 콘크리트 치는 역할을 해요. 뭐가요? 항응고제. 그러니까 혈액응고 단백질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단단하게 이렇게 뭉쳐주는 역할을 하죠. 그게 바로 혈액응고 작용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병리에서 다 배우셨어요. 그거 한번 다시 떠올리시면 아마 이해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요소 간의 역할을 못하게 하면 피가 엉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혈소판 작용을 못하게 하면 피가 엉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항혈소판 제제죠. 대표적인 게 아스피린, 플라빅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항혈소판 제제는 관상동맥이나 경동맥 혈전이 발생되기 쉽기 때문에 그 예방 목적으로 이제 쓰게 되는 약물들이거든요. 그래서 항혈소판 제제는 보통 동맥 어떤 혈전에 쓰이게 되고 그 다음에 항응고제 와파린이나 자레토, 헤파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정맥 같은 경우는 혈소판 그 응집 역할이 좀 적어요. 그래서 이 항응고제는 정맥 어떤 혈전에 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와파린, 자레토, 헤파린 이런 것들을 쓰게 되죠. 이를테면 뭐 심부정맥 혈전증, 그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주로 쓰이게 되죠. 근데 꼭 뭐 거기에만 쓴다 뭐 이렇진 않아요. 어쨌든 대표적으로 그렇게 쓰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혈전 용해제는 뭐냐면은 이미 혈전이 생겼어요. 그럴 경우 그거를 용해시켜주는 녹여주는 약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TPA나 유로키나제, 스트랩토키나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인간호학에서 항상 뭐예요? 부족하도 문제, 넘치도 문제 이렇잖아요. 근데 이 항혈전제를 쓰게 되면은 또 넘치게 되면은 피가 오히려 나는 이런 또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혈액 그 항혈전제는 효과가 잘 적당히 유지되고 있나 이것을 팔로업 검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걸로 하냐면은 우리가 왜 검사 중에서 혈액 응고를 보는 검사 있잖아요. PT, PTT, INR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사해가지고 이게 너무 늘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정상보다 약간 늘어지게 세팅을 하는데 너무 늘어지면 와 이거 지금 출혈이 일어나고 있다. 약 효과가 너무 뿜뿜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PT, PTT, INR 이런 것들로 에발루에이션 평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와파린 같은 경우는 PT로 보통 검사를 하게 되고 헤파린 같은 경우는 PTT 뭐 이런 것들로 검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와파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왜 그 뭐죠? 그거 헬스장 가면은 퍼스널 트레이닝을 PT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이렇게 외우세요. PT 와 이렇게 외우시고요. 헤파린 그 나머지 헤파린은 PTT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이 모든 약들은 PT, PTT, INR 이런 것들로 에발루에이션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정상치보다 약간 늘어지게 세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풀어볼까요? 자, 쿠마딘을 복용하고 있는 펄모너리 엠볼리즘 폐색전증 대상자의 출혈 예방을 위한 간호중재는 이 얘기거든요. 절대 안정을 취할 필요는 없고요. 전기 면도기를 사용한다. 이게 답인데 2번이 답인데 칼로 된 뭐죠? 면도기를 사용할 경우 이렇게 벨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출혈이 된단 말이죠. 그럼 그 브리딩이 컨트롤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전기 면도기를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 비타민 K 함유 음식. 비타민 K는 뭐예요? 항응고작용 아니고 응고작용이 있죠. 응고작용. 반대되는 작용이에요. 쿠마딘하고. 근데 이제 이거를 제한하게 되면은 어떻게 출혈의 위험성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강한 칫솔모를 쓰면은 또 상처를 입어서 출혈을 또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하셔야 되겠고. INR 같은 경우 정상치가 얼마냐면은 0.8에서 뭐 1.3?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정상치를. 그러니까 그거보다 약간 높게 2.0에서 뭐 이렇게 3.5 이렇게 유지하게 우리가 세팅을 해요. 그 약을 우리가 그 처방을 할 때, 그러니까 약간 2.0에서 3.5, 2.0 정도로 이렇게 유지하게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NR의 그 정상 수치는 0.8에서 1.3이다. 근데 그거보다 약간 늘어지게 세팅을 보통 한다. 어디까지? 2.0 에서 3.5까지 보통 이제 세팅을 하는데 3.5도 조금 많이 늘어지긴 했죠. 그래서 어쨌든 2.0 정도로 유지를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2.0 정도로 유지하게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INR의 정상치가 3.5에서 4.0이면 너무 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답이 아닐 것이다. 자, INR은 2.0 3.5까지 그냥 유지하게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폐색전증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출혈에 의한 손상 위험성 간호진단이 내려졌다. 가장 적절한 간호는 뭐예요? 지금 그 항혈전제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혈에 의한 손상 위험성이 내려졌어요. 간호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출혈이랑 상관이 없죠. 심호흡을 격려한다. 또 뭐예요? 자주 체위 변경을 한다. 이것도 크게 해당이 되진 않겠죠. 해당이 되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지 않겠죠. 그 다음에 처방된 항불안제 이런 것도 상관이 없겠죠. 자, 답은 5번이 될 건데 자, 요거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폐색전증 치료하고 있는 환자는 항혈전제를 이렇게 투여받고 있잖아요. 그죠? 와파린 아니면 뭐 헤파린 또 아니면 뭐예요? 유로키나제 뭐 이런 것들을 뭐 투여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그 약 효과가 너무 늘어지면은 약 효과가 너무 뿜뿜되면은 출혈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출혈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그런 어떤 브리딩의 징후, 출혈의 징후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변, 소변, 뭐 잇몸 아니면 뭐 토하인데 뭐 피가 섞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뇌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또 복부 둘레, 피가 막 복강 내에 또 페리토늄에 쌓이게 되면 이게 배가 이렇게 불룩해질 거니까 사이즈 재는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피 검사 해가지고 뭐 수혈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가능한 한 IM, IV, 그러니까 근육 주사나 정맥 주사는 좀 피해 주시고, 왜냐면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가느다란 주사바늘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해 주시고요. 주사 후에는 적어도 10분 이상 또 압박을 해서 컴프레션 해줘가지고 또 브리딩의 어떤 출혈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되게 좀 조절을 해주셔야 되겠다. 자, 이런 간호를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시간 전에 출산을 했어요. 2시간 전에 아기를 낳았어요. 한 여성 환자가 갑작스러운 흉통, 호흡곤란,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청색증을 보여서 인근 대학병원 응급센터로 이송되었다. 이 대상자에게 추정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진단은 여기 보시면 2시간 전 출산,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흉통과 호흡곤란, 어지러움, 청색증, 이게 키워드죠. 그죠? 그러면 출산을 한 거가 이제 어떤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거가 트리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애를 낳았을 때 우리가 어떤 뭐죠? 이렇게 엠볼로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가지고 이제 폐를 막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답은 폐색전증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폐색전을 진단받아 치료 중인 환자에게 유로키나제가 처방되었다. 이 약물의 효과로 옳은 것은 뭐예요? 이거는 혈전 용해제잖아요. 뭐였죠? 이미 생긴 혈전을 녹여주는 약이었죠. 이미 생긴 혈전을 녹여주는 약이다. 자, 요거는 굉장히 또 출혈이 일어날 그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 이 약은 또 금기가 있죠. 출혈성 경향이 있는 환자는 치료하면 이 약물 쓰면 안 돼요. 예, 참고로 또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혈전 용해제 뭐라고요? 유로키나제, 스트랩토키나제, TPA 이런 약들은 이미 생긴 혈전을 녹여주는 약이다. 이렇게 반드시 꼭꼭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종양 제거를 위해서 흉곽 수술을 받고 3일째인 60대 남성이 다리의 부종, 열감, 장단지 근육의 압통 등을 호소할 때 적절한 간호 중재는 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문제일까요? 이거는 다리에 생겼다. 다리가 붓고 화끈거리고 장단지가 누르니까 아파요. 자, 이런 거는 뭐냐면 혈전성 정맥염 아니면 심부정맥 혈전증 이런 것에 관한 증상이거든요. 그런 혈전이 이미 생겨버렸단 말이죠. 간호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나중에 익혀지는 필요하겠지만 당장은 아니겠죠. 흉곽 운동을 강화한다. 아니고 그 다음에 밀봉 흉곽 배액을 제거한다. 이걸 제거해 버린다고요? 아니죠. 기도 삽관을 시행한다. 뭐 이 정도는 아니고 자 답은 5번이 될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혈전성 정맥염이나 DVT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맥 정체, 정맥의 어떤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다리 운동을 권장하는 거죠. 그리고 또 무릎 밑에 베개를 괸다던가 다리를 꼰다던가 장시간 앉아 있는 거다던가 이런 것들은 정맥 흐름을 방해한단 말이죠. 뭐가 또 우려이 돼 있으면 혈전이 생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자세는 피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탄력 스타킹 이런 것들을 신게 해서 우리가 정맥의 흐름을 잘 되도록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11번 장기간 고혈압을 앓고 있던 노인이 자 고혈압 얘기 나왔어요. 고혈압 나왔고 야간에 심한 호흡곤란과 질식 PCWP, 폐모세혈관 세기압이 29 환자에게 마스크를 적용하여 고농도 산소요법을 공급하고 있다. 함께 투여할 약물로 부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약간 특징적인 게 뭡니까? 폐모세혈관 세기압이 나왔어요. PCWP가 나왔거든요. 요거는 4에서 한 15 정도? 요게 노멀 레인지잖아요. 만약에 폐모세혈관 세기압이 25 이상 우리가 측정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뭐라고 했죠? 우리가 폐수종, 폐부종 이렇게 우리가 진단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급성 폐수종이 나타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상황은. 그래서 약물은 우리가 빨리 빼내는 게 그 목적이겠죠.
그리고 또 여기 또 있죠. 트리거가 있는데 장기간 고혈압이라는 것은 그러면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심부전으로 인해서 폐부종, 폐수종이 온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겠죠. 그러면 뭐가 투여가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부적절한 것은 일단 투여될 거 이거 디곡신, 예, 심장, 강심제죠. 그 다음에 뭐가 투여가 될까요? 뭐가 투여가 돼야 되나요? 또 기관, 호흡기에 관련 심한 호흡곤란, 아미노필린, 그 다음 뭐예요? 라식스, 그 다음에 뭐 혈관확장제인 이거 리트로, 프루시드 이런 것들이 투여가 될 거고, 자 리도카인 같은 경우는 항구정맥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폐수종 환자가 심한 호흡곤란으로 침상에서 반자회를 취할 때 다리의 위치를 어떻게 해야 산소 공급에 효율적인가? 자, 이런 얘기거든요. 자, 폐수종 환자가요, 심한 호흡곤란으로 뭐죠? 뭐야 이거 세미팔러스 포지션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세미팔러스 포지션만 하면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거든요. 그리고 지금 폐에 물차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치료는 빨리 물을 뭐 빼는 게 뭐 치료가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호흡을 촉진하고 그 비너스 리턴 정맥 순환량을 좀 감소시켜 주는 것이 폐수종을 좀 완화시켜 주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은 비너스 리턴을 좀 늦춰주고 뭐죠? 호흡을 촉진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문제거든요. 다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똑바로 이게 앙화회를 취할 때 비너스 리턴이 가장 잘 되잖아요. 그래서 잘 때 호흡곤란이 잘 오잖아요. 왜? 폐가 빵빵해져가지고. 그러니까 공기가 차서 빵빵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답은 뭐겠어요? 침상 아래로 다리를 내려뜨린다. 이게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아까와 같은 문제인데 고혈압을 오랫동안 앓다가 심부전으로 진전된 환자가 합병증으로 폐수종을 진단받았다. 그러니까 폐수종은 심장 때문에 심인성 폐수종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심장 때문에 폐수종이 왔어요. 이 환자의 증상으로 부적절한 것은 이제 이런 문제거든요. 자, 여기서는 이제 호흡곤란, 예, 가져가 아니고 기저호흡이 되겠죠. 기저호흡. 그 다음 기관지 경련, 그 다음에 뭐예요? 거품 나는 객담. 그리고 피부는 어떻게 되겠어요? 피부는 되게 손발이 차고 예, 축축한 이런 피부의 양상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그래서 폐수종의 어떤 증상은 그러니까 호흡 시 수포음, 그 다음에 객담을 동반한 기침, 호흡곤란, 저산소증, 안절부절 못함, 수면장애, 그 다음에 손발이 차고 축축함, 청색증, 경정맥 우렬, 또 호기시 천명음, 기관지 경련, 심장 비대, 폐부종, 폐모세혈관 세기압 상승, 그 다음에 증상이 심해지잖아요. 피가 포함된 거품 나는 객담, 우렬성 심부전 이런 것들로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장으로 이렇게 폐수종이 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거 예, 짚고 예, 넘어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증상으로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50대 남성 환자 거품이 섞인 묽은 객담 폐수종 떠올리셔야죠. 산소 포화도 85%요. 예, 95% 이상 정상인데. 그 다음에 폐모세혈관 세기압 30, 예, 4에서 15까지 정상인데, 물론 15, 뭐 12 다 정상인데요. 30, 저희가 폐모세혈관이 압이 20에서 25 이상 측정되면 그거는 폐수종으로 진단한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 흉부청진할 때 뭐예요? 수포음. 그래서 이 환자에게 가장 먼저 제공해야 되는 약물은 뭐냐라는 문제거든요. 이거 무슨 문제입니까 지금? 급성 폐부종 문제입니다. 급성 폐부종. 자, 급성 폐부종. 자, 이거를 다 기억하시고 답은 이제 이뇨제 라식스가 될 겁니다. 라식스, 프루스마이드, 루프 계열 이뇨제죠. 그래서 자, 급성 폐부종이 있을 때 자, 호흡곤란, 거품 섞인 붉은 객담 꼭 기억하셔요. 자, 호흡곤란, 거품 섞인 붉은 객담, 천명음, 불안, 꼭꼭꼭
기억하셔요. 그리고 PCWP는 25 이상, 뭐 20도 해당이 돼. 20에서 25 이상 측정되면 폐부종, 폐수종 기억하셔야 됩니다. 응급 상황이니까요. 이런 폐부종은 즉각적으로 이뇨제를 써야 되고 이제 원인을 제거하고 또 호흡지지요법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수종 자 1번 검사는 PCWP 20 이상 보통 25 이상 문제가 제시되겠죠. 그 다음에 증상은 호흡곤란 자, 호흡곤란 그 다음에 거품 섞인 객담, 거품이 섞인 거품이 섞인 붉은 객담, 천명음, 불안,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뭐 기관지 경련, 뭐 손발이 차고 축축함, 뭐 이런 것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즉각적으로 뭐를 써야 된다? 이뇨제, 라식스. 물론 그거 말고도 뭐 심장과 관련돼 있으면 강심제나 이런 것도 다 쓸 수 있고 또 숨차니까 기관지 관련 약물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폐포의 관류 저하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경우 폐색전증이 되겠죠. 왜요? 폐혈관 막아가지고 그죠? 폐혈관 막아가지고 그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폐색전증, 폐포의 관류 저하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경우 폐색전증. 자, 그 다음에 우렬성 심부전을 진단받고 치료 중인 환자의 증상 중에 급성 폐부종임을 알 수 있는 거. 자, 우렬성 심부전, 심장 때문에 급성 폐부종이 왔습니다. 심인성 폐부종. 자, 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왔을 경우에 뭐예요? 답이? 이건 3번은 아니고, 그죠? 답은 뭐겠습니까? 여기 거품이 많은 붉은색의 객담. 그 다음에 PCWP가 30. 2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폐색전증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으로 부적절한 것은 비만, 신부정맥 혈전증, DVT, 경구용 피임약 복용, 감염된 정맥간 삽입, 이런 것들이 리스크 팩터, 위험 요인이죠. 폐렴은 어떤 폐색전증의 위험 요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폐색전증은 혈전, 종양세포, 공기, 지방 그런 것들이 전신 정맥순환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폐혈관을 이렇게 막아버린 거예요. 흐르다가 폐혈관을 막아버린 거. 그래서 주요 요인이 뭐냐면 DVT, 그러니까 신부정맥 혈전증. 그 밖에 뭐가 있어요? 장기간 움직이지 않는 장기간 부동. 그러니까 정맥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모여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혈전이 생기기 쉽다는 거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DVT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수술, 골절, 비만, 그 다음에 피가 잘 엉겨요. 과응고력, 임신, 그 다음에 우렬성 신부전, 뇌졸중,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치료, 피임약 해당되겠죠. 심한 외상, 그 다음에 골반 농양, 또 감염된 정맥관 삽입 이런 것들이 폐색전증의 어떤 요인 리스크 팩터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기억해 주세요. 아, 뭐 때문에 이제 폐색전증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자, 18번 54세 남성 환자가 호흡곤란 39도 이하의 고열로 응급실에 왔다. 막 열이 나면서 숨을 쉬면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환자의 라이트 쪽에 폐음을 청진하니까 수포음이 들렸어요. 오른쪽 폐음에. 그 다음에 하엽은 폐음이 저하됐어요. 산소 포화도 재보니까 87%예요. 그러니까 지금 산소가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폐렴으로 인한 폐포내, 액체 축적, 폐부종이 의심돼요. 이 환자는. 그래서 적용하는 간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이제 폐렴으로 인한 폐포내, 액체 축적, 폐부종이 의심될 때 적용하는 간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건데요. 폐의 관료를 증진하기 위해서 보기를 취해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 복이 엎드린다고요? 예,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동맥혈 가스 분석에서 호흡성 알칼리증 아니죠. CO2가 쌓일 거니까 산증이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정맥 귀환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요. 예, 이런 경우는 정맥 귀환을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폐부종이기 때문에 정맥의 어떤 순환을 약간 슬로우리하게 유지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폐에 어떤 부담을 좀 덜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순환 혈액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뇨제를 투여하는 게 맞을 거고, 폐순환에서 정수압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정맥 수액을 증가시키진 않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부종은 그러니까 폐간질하고 폐포 공간에 폐간질하고 폐포 공간에 비정상적으로 그 체액이 이렇게 쌓인 상태예요. 쌓인 상태니까 이건 응급 상황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즉각적으로 이뇨제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발을 침대 밑으로 내려서 앉는 자세를 취해주면 호흡은 촉진되고 정맥순환량은 감소시켜서 그러니까 폐의 어떤 부담을 줄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비지에서는 저산소혈증, 그 다음에 과탄산증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나는지 관찰하셔야 되고, 그리고 폐순환에서 정수압이 교질 삼투압보다 높은 불균형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체액이 폐 모세혈관으로부터 간질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더 폐부종을 악화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기도폐쇄로 무기폐가 진행되는 환자의 환축 부위의 건강검진 결과로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거든요. 자, 이거는 답이 뭐가 될까요? 이거는 타진시, 타금. 왜냐면 무기폐라는 거는 폐가 이렇게 폐포가 늘어붙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간이 이렇게 폐포가 동그랗게 공간이 있어서 공기가 차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공기가 들고 날고 해야 되는데 그게 확 늘어붙어 버린 거, 콜랍스 된 거, 그게 무기폐잖아요. 그래서 무기폐일 때는 공명음이 들려야 되는 것이 뭐예요? 타금 이런 것들이 들리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무기폐로 인해서 기도폐색이 진행이 되면은 호흡하고 진동감이 감소합니다. 자, 호흡하고 진동감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타진시 타금이 우리가 이제 들리게 될 거고, 또 흉곽 움직임은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기도 편위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기억해 주시고요. 자, 흉곽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그러니까 프루이드를 좀 과다하게 주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뭘까라는 문제거든요. 자, 이거는 뭘까요? 여기서 폐렴, 폐부종, 무기폐, 저혈압, 피하기종. 예, 폐부종이 되겠죠. 자, 폐부종. 정맥 수입에 과량 주입이 되면은 폐부종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프루이드 너무 많이 주면 폐부종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조금 많이 줬다고 폐부종이 오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이 줬을 때 그러니까 폐부종이 올 수 있고요. 초기 증상은 뭐예요? 호흡곤란, 마찰은, 기포음, 청색증, 거품 섞인 분홍색 객담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심근경색증이나 또 뭐 혈장 단백이 감소되었거나 뭐 산소 독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폐 모세혈관이 이게 손상을 받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또 촉진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21번 흉막각 내 삼출물이 발견된 환자에게 의사는 우측 흉곽천자를 시행하였다. 늑막강에서 550ml의 어떤 삼출액을 배액했을 때 시행한 간호 중에 부적절한 것은 자, 이런 문제입니다. 양쪽 폐가 있고 여기가 플루럴 캐비티 여기에 이제 뭐예요? 삼출물이 여기 쌓인 거예요. 그래서 소라를 했어요. 소라 스테이션을 했더니 소라를 해서 550을 뺐다고요. 550. 예, 550을 뺐습니다. 간호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적절한 건 뭐냐? 당연히 호흡음을 확인하셔야 되겠죠. 숨 잘 쉬는지 아니면 그 다음에 호흡음도 청진을 해서 확인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혈흔이 있는 객담, 호흡곤란이 있으면 예 보고 해야 된다라고 2번 또 3번 처방에 따라 검사물을 배양하기 위해서 예 검사실로 보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천자 후 X선 촬영을 해서 삼출액이 남아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천자 후 약 1시간 정도 천자 부위가 아래로 가도록 누워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이게 부적절한 것 같죠. 어디로? 위로.
위로 가도록.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라세세시스 간호에도 해당이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천자 부위가 위로 가도록요. 위로 가도록. 예, 이렇게 좀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퇴장맥의 신부장맥 혈전증에 있는 환자에게 마사지를 금하는 것은 무엇을 예방하기 위함인가? DVT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사지를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이미 신부장맥 혈전증이 있어요. 이분은. 그래서 마사지를 금하게 해요. 금하게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폐색전증 때문에. 왜냐면 마사지 하면은 그거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막 둥둥둥 떠다니다가 폐혈관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생긴 사람에게는 마사지 하지 말아라. 예, 기억해 주세요. 이미 생긴 환자에게는 마사지 하지 마라. 뭐 때문에? 펄머너리 엠볼리즘이 생길 수 있다.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자, 폐 부종으로 호흡곤란이 있는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체위는 어떤 체위가 될까요? 어떤 체위? 예, 좌위가 될 겁니다. 좌위. 다리 내려놓는 거요. 다리 내려놓는 거 같이 세트로 외우세요. 다리 내려놓는 체위. 뭐 때문에? 좌위는 호흡을 좋아지게 하고 다리를 내려놓는 건 뭐예요? 비너스 리턴 좀 천천히 하게 해서 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법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습성 능먹엽을 진단받은 환자에게 흉막천자를 시행하게 되었다. 검사와 관련된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자, 검사 과정은 무균적으로 시행한다. 그 다음에 검사 후 8시간 동안 침상안정을 취한다. 한 1시간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천자시에 앉은 자세에서 팔을 머리 위로 천자시에 앉은 자세에서 팔을 위로, 머리로 위로 올린다. 그 다음에 검사 후 천자 부위가 아래로, 위로죠, 위로. 그 다음에 500ml 이상 제거는 순환 혈량의 부족 증상이 나타나므로 피한다. 예, 1200 정도 이상 제거하면은 그러니까 순환허탈, 급성 폐수종 이런 것들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는 뺄 수 있거든요. 처음에 뺄 수 있기 때문에 답이 아니겠죠. 답은 예, 1번이 되겠죠. 1번. 자, 그 다음에 사례를 읽고 예, 물음에 답하시오 돼 있어요. 5년 전에 신부정맥 혈전증을 진단받은 중년 여성이 폐색전증을 진단받고 입원하였다. 자, 신부정맥 혈전증, 폐색전증. 자, 이 환자에게 폐색전증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에 해당되는 것. 폐렴, 저체중, 폐암 수술, 편도선 수술, 그 다음에 경구, 피임약 복용. 뭐가 답이 될까요? 예, 피임약 복용. 그 다음에 이 환자에게 유르키나제가 처방되었다. 앞에서도 있던 문제입니다. 이 약물의 효과는 예, 이미 생긴 혈전을 녹여준다. 자, 이게 답이 될 거고요. 자, 신부정맥 혈전증, 예, DVT, 합병증으로 야기되는 폐색전증의 일반적인 위험 요인으로 부적절한 것은 근데 여기서는 폐색증 리스크 팩터 묻는 문제잖아요. 자, 화상, 임신, 염증, 심한 외상, 고관절, 골절. 여기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죠. 자, 폐색전증의 위험 요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를테면 DVT가 생기면 폐색전증이 잘 생겨요. 그러면 DVT는 어떤 사람이 잘 생기냐면 꼼짝 않고 있는 사람들이요. 장기간의 부동.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맥혈이 우렬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앰뷸런스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코노미 클래스 신드롬이라 해가지고 비행기 장기간 타잖아요. 그럼 또 이거 DVT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과응고력, 그 다음에 최근 30분 이상 전신 마취를 한 수술, 화상, 임신, 에스트로겐 치료, 또 고관절 또는 대퇴골절, 그러니까 큰 뼈 수술했을 경우, 뇌졸중, 악성 종양, 심근, 경색, 그 다음에 심한 외상, 그 다음에 CVT 카데타, 인서션, 중심정맥 카데타 삽입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리스크 팩터를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28번. 폐부종 환자가 치료 중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할 때 우선적인 간호 중재는 이런 얘기거든요. 자, 호흡 1번이 답이 될 건데요. 자위를 먼저 취해준다. 자, 폐수종은 폐간질하고 폐포강에 비정상적으로 수액이 이제 쌓인 상태예요. 증상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호흡곤란 나타나요. 기침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흉통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나음 들리고요. 저산소혈증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급성 폐수종의 경우 호흡곤란이 되게 심해지니까 자위를 취해 주시고요. 이런 자위를 취해 주는 것은 자위를 취해주고 다리를 내려놓는 이 자세는 폐의 부담을 적게 하고 그래서 숨쉬기 좋게 해주고 또 정맥, 비너스 리턴을 좀 슬로우리 하게 해가지고 폐의 부담을 좀 줄여주는 그런 효과를 내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폐부종 환자의 자세, 자위, 다리 내려놓는 자세 요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호흡곤란하고 우리가 폐부종이 있을 때 라시스 쓴다고 했는데 우선적인 간호중대는 일단 기도 확보, 자위 유지해 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자, 29번 폐부종이 의심되는 62세 남성 대상자가 내원하였다. 이 대상자에게 폐부종을 의미하는 검사 결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자, 폐부종 폐부종은 흔히 이제 뭐예요? 폐부종이요. 폐부종. 좌심부전 시에 오는 합병증이잖아요. 그래서 폐모세혈관 압 상승, PCWP, 그 다음에 PaO2 감소, 그 다음에 PCO2 증가, 헤모글로빈 떨어져요. 이런 결과가 오거든요. 그럼 볼까요? 헤모글로빈이 정상이네요. 12에서 14까지 보통 정상이라고 보니까. 그리고 PaO2는 정상이네요. 정상. 그 다음에 CVP 괜찮고 PaCO2는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떨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PCWP는 저희가 이제 20에서 25 이상 되면은 폐부종을 의심한다라고 내가 누차 강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폐부종. 좌심부전 시에 오는 합병증이다. 아까 왜 펄머너리 엠볼리즘, 폐색전증은 우심부전을 초래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폐부종. 좌심부전 시에 오는 합병증으로 PCWP, 폐모세혈관 엘리베이션, PaO2 저하, PaCO2 증가, 헤모글로빈 저하. 자,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타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건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조금 길었는데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봤죠. 늑막염이나 뭐 폐수종 아니면 펄머너리 엠볼리즘 이런 것에 관한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떤 플루랄 캐비티, 거기 늑막강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들 아니면 폐간질이나 폐포에 문제가 생기는 폐부종 이런 것들을 좀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죠? 펄머너리 엠볼리즘은 그 생기는 리스크 팩터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DVT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것들이 다 거기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치료제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 또 혈전용해제 이런 거 쓸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런 거 있을 때는 반대로 너무 또 효과가 좋으면 출혈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출혈에 관한 중재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달아봤었어요. 그래서 뭐 잇몸 출혈이나 뭐 이런 것들 좀 뭐 대변이나 소변 이런 거 관찰해 보라고 했고 그다음 피 검사 해봐라. 그래서 와파린 같은 건 PT 그리고 뭐 PTT, INR 이런 것들 검사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정상치보다 약간 좀 이렇게 좀 높게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혈액에 응고되지 않도록 이렇게 보통 치료를 하는데 INR 같은 경우는 뭐 0.8에서 1.3이 정상이니까 한 2.0 정도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세팅해서 유지를 하면 좋겠고 그거보다 더 늘어지면 이제 출혈되는 거니까 약물 용량을 조절하셔야 되겠죠. 자, 이거 했고 그 다음에 폐부종은 뭐예요? 폐포 사이질이나 아니면 폐포에 물 차가지고 가스교환도 안 되고 뭐 이렇게 그래서 호흡곤란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제 원인 치료하고 빨리 라식스 같은 거 쓰고 그 다음에 비너스 리턴을 좀 슬로우리하게 하는 거 좀 이렇게 강조가 됐었어요. 그래서 호흡곤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자위, 그다음 비너스 리턴 좀 슬로우리하기 위해서 다리 내려놓는 체위 이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관천사는 여러분을 항상 응원합니다.